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상 박사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답형에서 다소 좋지 못한 점수를 받으셨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5점 만점인 작업형에서 조금만 더 분발하신다면 필답형에서 20점대 점수만 맞으셨더라도 충분히 60점 이상 받으시고 합격 가능합니다. 작업형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저와 함께 쭉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작업형 시험에 대한 대응 전략은 반드시 비디오를 먼저 보는 것보다 텍스트로 주어지는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작업형 문제 유형을 크게 이론형과 실무형으로 나눠서 이론형 문제는 미리 법규나 절차 등 암기했던 내용을 위주로 영상은 볼 필요도 없이 문제만 보고 바로 정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말하고요. 주로 물어보는 것들은 작업 전중 후 점검사항, 준수사항, 지침이나 안전관리자의 수행 업무, 방호장치, 안전장치, 구비조건, 그리고 일반적인 재예방대책 등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실무형은 역시 비디오보다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작업 자세,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나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고 부적합한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비디오, 혹은 기계기구 장비 등의 방호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면, 또는 점검 청소 전에 전원을 미차단했다, 그래서 기계가 작동 중지됐다,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영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재원인, 재유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런 요인으로 말미암아 재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떤 재해방제 대책과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법규 등 암기했던 내용을 물어보는 이론형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재유형을 파악한다거나 반대로 재방지 대책과 안전대책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텍스트 문제를 보고 정답을 미리 떠올려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쭉 같이 공부를 해나가 볼게요. 오늘 첫 시간은 대부분 이론형 문제, 즉 동영상에서 기계기구 및 작업의 종류만 확인하고 기존에 암기했던 법률이나 규칙 등을 답안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 유형으로 구성된 보호구 관련 문제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자가 쓰고 있는 안전모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고요. 물어보는 것은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안전모 종류 3가지, AB형, ABE형, 그리고 AE형 있죠. AB형은 물체 낙하 비례 추락 방지용이고요. 내전압성은 없다, 그러니까 감전 방지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전압성이라는 것은 7.0V 이하의 전압에서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감전 방지용으로서 성능을 지닌 것을 말하는데, AB형은 물체 낙하 비례 추락 방지용만 있고 감전 방지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AE형은 뒤에 electricity, 전기에 대한 약자가 들어가죠. 따라서 물체 낙하 비례 추락에 감전 방지용까지 더해지면 ABE고요. 여기서 추락이 빠지고 물체 낙하 비례와 감전 방지용이다 하면 AE형입니다. 따라서 요 A가 의미하는 것이 낙하 비례, B가 의미하는 것은 추락 방지용, E가 의미하는 것은 감전 방지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AB 물체 낙하 비례 추락 방지용, ABE 물체 낙하 비례 추락 및 감전 방지용, AE는 물체 낙하 비례 감전 방지용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화면에서 이런 그림에 보호구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보호구의 명칭과 정의, 갖추어야 하는 구조조건 2가지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죠? 안전블럭이죠. 안전블럭, 안전벨트처럼 느리게 당겨졌을 때는 안에 돌돌 말려있는 와이어가 쭉 당겨져서 착용자가 이동 작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안전블럭에 연결된 작업자가 고공에서 추락했다, 그러면 이 와이어가 당겨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일정 속도 이상 빠른 속도로 당겨지게 되면 안전벨트처럼 자동 잠김 장치가 작동하면서 탁 멈춰서게 되는, 안전그네와 연결해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안전블럭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안전블럭, 보호구의 정의는 안전그네와 연결해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 요 자동 잠김 장치 중요하고요. 요 자동 잠김 장치가 있어서 쨘줄, 로프나 와이어를 뜻하죠. 쨘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금속 장치를 안전블럭이라 합니다. 그리고 안전블럭이 갖춰야 하는 구조조건 2가지,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출 것, 그리고 안전블럭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2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안전대 쨘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대 쨘줄. 자, 그리고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각 부의 명칭을 적어야 되는데요. 안전대 쨘줄의 한쪽 끝은 카라비너로 되어 있고요. 1번은 카라비너, 그리고 2번은 그보다 좀 크죠. 요 그림이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요 위쪽에 고리, 즉 훅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곳에 바로바로 탁 손쉽게 걸어놓을 수 있는 대구경 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번은 카라비너, 2번은 대구경 훅이라고 적어준다. 대구경 훅 또는 대구경 고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안전대와 연결해서 요 좀 전에 봤던 안전블럭 대신에 안전대 쨘줄을 이용해서 추락방지용 지지물에다가 견고하게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카라비너 쪽은 안전대에 걸어주고, 대구경 훅은 몸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에다가 걸어주는 거죠. 카라비너, 대구경 훅, 대구경 고리, 안전대 쨘줄의 각부 명칭 적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안전대 벨트와 안전대 쨘줄에 대해서 구조기준 1가지와 치수기준 1가지를 적어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구조기준은 훅 또는 카라비너에 대해서 이탈방지 장치를 이중으로 할 것,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치수기준은 벨트에 대한 치수기준 적어주면 되는데요.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 길이는 버클 포함 1100mm 이상, 두께는 2mm 이상일 것, 요 기준을 적어주면 됩니다. 벨트에 대한 치수기준 1가지, 벨트 너비는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죠. 50mm, 즉 5cm 이상이어야 되고요. 쭉 폈을 때 길이는 버클을 포함해서 1.1m, 1100mm 이상이어야 되고,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된다. 치수는 벨트에 대한 것이고, 구조기준은 훅 또는 카라비너가 이탈방지 장치를 이중으로 할 것, 이렇게 안전대 벨트와 쨘줄 나왔을 때 구조기준, 치수기준으로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그림, 흰색 고무장갑 아니고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의 등급별 최대 사용 전압. 자, 요 문제 필답형에서도 이미 다 암기했던 내용이죠. 최대 사용 전압은 빵빵 등급부터 4등급까지 교류와 직류로 나눠서 교류값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교류값에다가 1.5 곱하면 직류 최대 사용 전압이 나온다. 그리고 색상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교류의 최대 사용 전압 500부터 시작해서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4등급까지 색상은 갈색, 빨강, 흰색, 노랑, 녹색, 등색, 갈빨, 흰노, 녹등 이렇게 빵빵 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암기합니다. 자,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 교류 최대 사용 전압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이에요. 갈빨, 흰노, 녹등.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보완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반 보완면의 채색 투시부의 차광도의 투과율. 자, 사전에 외워놓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겠죠. 자율안전 확인에서의 보완면의 성능 기준, 투명 투시부냐 채색 투시부냐에 따라서 투과율이 나뉘고, 채색 투시부의 경우에는 밝음이냐 중간 밝기냐 어두움이냐에 따라 가지고 투과율의 범위가 나뉘는데요. 밝음일 경우에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7, 중간 밝기일 경우에는 23 플러스 마이너스 4, 어두움일 경우에는 투과율 14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당연히 투과율이니까 밝다는 것은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낮아지겠죠. 밝음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7, 밝은 건 행운이야. 행운의 7. 중간 밝기 어두움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들어갑니다. 중간 밝기는 23살, 어두운 걸 싫어하는 건 중학교 1학년 14살 소년입니다. 14 플러스 마이너스 4. 일반 보완면 채색 투시부 투과율 밝음 50 플러스 마이너스 7, 중간 밝기 23 플러스 마이너스 4, 어두움은 14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 말고는 이런 문제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용 보완면이죠. 용접용 보완면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 3가지, 성능시험 항목 3가지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차광도 번호입니다. 용접용 보완면 등급 나누는 기준은 차광도 번호고, 투과율의 종류에는 자적시감 투과율 있죠. 자적시감 투과율, 자외선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시감 투과율이 있다. 자적시감 투과율, 투과율의 종류 3가지고 성능시험 항목 3가지는 절연시험, 굴절력, 내식성 투과율, 내충격성, 그 밖에도 내노후성, 낙하시험, 차광속도, 차광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3가지만 적으면 되겠죠. 어떤 거 외울까요? 그냥 일반적인 거, 전기통하면 안 되니까 절연시험 있고, 녹으면 안 되겠죠. 부식되면 안 되니까 내식성, 그 다음에 투과율, 그리고 충격에 견디는 내충격성까지 절내투내, 절내투내로 외울게요. 절연시험, 내식성 투과율, 내충격성이다. 그 다음에 굴절력까지 이 중에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신고 있는 고무재 안전화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장소에 따른 고무재 안전화 분류 2가지를 써라. 자, 고무재 안전화는 일반용이 있고 내유용이 있죠.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에서 쓰고, 내유용은 기름에 강해야 된다, 탄화수소류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씁니다. 고무재 안전화의 분류 2가지. 일반용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윤, 탄핵윤 아니고 탄화윤, 탄화수소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유용으로 분류된다. 일반용, 내유용,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윤, 탄화수소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투명 렌즈 보안경 화면에 보여지고요. 투명 렌즈 보안경의 종류 3가지를 적어라. 차광 보안경,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 렌즈 보안경 있고요. 이 중에 3개 적으면 되겠죠. 자, 차광 보안경은 적자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 적어주면 되겠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유리 보안경은 미분이나 칩,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 적어주고, 플라스틱 보안경 역시 미분, 칩, 액체 약품 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렌즈 보안경은 도수가 있으니까 근시, 원시 또는 난신 근로자가 차광 보안경, 유리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력 교정을 위한 것, 이렇게 길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3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차광 보안경,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이 적기 편하겠죠. 차광 보안경은 적자 가시광선, 적자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차광이니까 광선들 떠올리시면 되고요. 유리 보안경은 미분칩, 기타 비산물, 밑집기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플라스틱 보안경은 밑집액,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적으라고 하면 도수렌즈 보안경까지 근시, 원시, 난신 근로자가 차광 보안경, 유리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소 긴 것까지 모두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역시 화면에서 차광 보안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광 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써라. 자적복용, 자적복용으로 외웁니다. 차광 보안경, 자적복용, 자외선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자적복용, 차광 보안경 종류예요. 차광 보안경의 목적 3가지를 쓰라고 하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차광 보안경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하면 자적복용, 자외선, 적외선, 복합용, 용접용 4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보호구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변압기 양쪽에서 나와 있는 선을 2손으로 들고 유기화학물 드럼통에 넣었다 빼서 앞에 있는 선반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작업자의 눈, 손, 신체에 각각 필요한 보호구를 써라. 자, 유기화학물 드럼통이란 거 눈으로 착안하시고, 눈에는 보안경 필요하고
장갑하고 손에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장갑인데 유기화학물이니까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그리고 신체에는 요 화학물질이 신체에 침투하지 않도록 불침투성 보호복을 입어줍니다. 불침투성 보호복. 눈에는 보안경, 손에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신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입어야 돼요. 자, 유사기출로서 피부 침투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비치해야 될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비슷한 영상을 주고 유사하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역시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그다음에 좀 긴 거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까지 이 중에 3가지 적으면 된다. 눈에는 보안경, 손에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신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자동차 부품 도금 과정 중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고무장갑,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세척조에서 시너, 일명 신나죠? 시너를 사용할 때 예상되는 재유형 2가지를 쓰라. 자, 영상과 상관없이 시너 사용할 때 예상되는 재유형, 바로 화재와 폭발이죠. 화재, 폭발. 세척조에서 시너 사용할 때 예상되는 재유형, 화재, 폭발이다. 작업자가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 브레이크 라이닝 세척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라. 자, 이렇게 문제가 텍스트로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답을 적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세척 작업 시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 3가지. 역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급선무죠.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복, 그리고 보안경까지 이렇게 4개 중에 3개 적으시면 됩니다. 불침 보호안경까지예요.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복까지 브레이크 라이닝 세척 작업 시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 불침입니다. 자, 이번에 영상은 작업자가 착용하는 보호구들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요 안전화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안전화 종류 4가지를 적어라. 자, 안전화 종류 4가지. 가발 고정이죠. 안전화 신은 아저씨 가발부터 고정해라. 가죽재 안전화, 발등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있습니다. 가발 고정. 안전화 신기 전에 가발부터 고정하세요 아저씨. 가발 고정. 가죽재 안전화, 발등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입니다. 자, 역시 문제부터 보면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4가지죠. 이미 필답형에서 완벽히 외웠죠. 앞답충빠.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앞답충빠. 내 압박성, 내 충격성, 내 답발성, 그리고 방리정성 시험까지 이렇게 앞답충빠 이미 외운 거 4가지 적어줘도 되고요. 그 밖에 음면 결련 시험, 인열 강도 시험, 내 부식성 시험, 인장 강도 시험 및 신장률, 내유성 시험까지. 자, 내유성 시험, 내 부식성 시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외워두면 좋겠죠. 자, 그렇게 적어주고 영상 다시 보면 영상은 작업자가 여러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가죽재 안전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4가지 앞답충빠.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귀에 착용하는 EM이라고 쓰여진 보호구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방음용 보호구, 귀마개, 귀덮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해야 되는 방음용 보호구의 명칭 및 기호를 적어라. 자, 3가지로 분류해서 적어주면 되는데요. EP1, EP2, 그리고 EM으로 분류됩니다. 자, EP1은 귀마개 1종, EP2는 귀마개 2종인데요. 귀마개 1종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이고요. EP2는 귀마개 2종, 즉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 영역, 회화음 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게 귀마개 2종, EP2입니다. 그리고 귀덮개, EM이죠. 귀덮개까지 이렇게 3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귀마개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회화음 영역,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귀덮개, EM이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쓰고 있는 분리식 방진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자, 역시 필답형에서 모두 외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형태는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으로 나누고 둘 다 특급 1급, 2급으로 나뉘죠. 1급, 2급은 94, 80 이상으로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의 특급에 대한 포집 효율입니다. 분리식 특급은 정화통, 즉 여과제가 하나의 뭉치로 따로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은 것들이죠. 따라서 특급에 대한 기준도 포집 효율이 99.995, 99.9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갈색, 안면부 여과식은 그냥 99 이상, 노란색으로 분류된다. 자, 여과제가 분리되어 있는 방진 마스크 특급 99.995 갈색이고요. 99 노란색 안면부 여과식 되셨죠? 자, 이번 영상은 작업자가 착용한 방진 마스크를 확대해서 보여주고요. 물어보는 것은 방진 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 조건 3가지를 써라. 자, 쉬운 것만 모아보면 착용 시에 압박감과 고통이 없을 것, 그리고 전면형의 경우 호흡 시 투과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분리식 마스크의 경우에는 여과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 가능하고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 확인 가능할 것, 그리고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경우에는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에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그리고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이렇게 5개 중에 3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2가지는 무조건 적어야 되겠죠. 착용 시 압박감과 고통이 없을 것, 전면형의 경우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자, 전면형은 눈까지 가리는 거기 때문에 호흡할 때 투시부에 입김이 서려서 흐려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면형의 경우에는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일반적인 방진 마스크 구조 조건이고요. 자, 3번보다는 4번, 5번이 외우기가 좋겠죠.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경우에는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그리고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이렇게 4개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크 그림 보여주고요. 요거 뭐죠? 방진 마스크죠. 명칭
명칭, 등급, 산소 농도 몇 프로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줘야 됩니다. 명칭은 방진 마스크고 등급은 세 종류, 특 1, 2급으로 나눠져 있죠. 특급, 1급, 2급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고 산소 농도는 18% 이상,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방진 마스크, 특급 1급, 2급,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된다. 자, 작업자가 C라고 쓰여진 갈색인 정화통을 끼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러한 방독 마스크의 종류와 흡수제와 시험 가스 종류 세 가지를 쓰라. 이런 문제예요. 종류는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고요. 흡수제는 활성탄, 시험가스 종류는 시클디메이소, 시클로엑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 시클디메이소, 뭐 있다고? 시클디메이소, 시클로엑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이 시험가스 종류입니다. 자, 유기화합물용은 C로 나타내고 통색은 갈색이죠. 방독 마스크 종류는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 정화통 흡수제로는 활성탄 쓰고요. 시험가스 종류로는 시클디메이소, 시클로엑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A라고 쓰여진 회색 정화통을 끼운 방독 마스크 착용하는 영상 보여지고요. 역시 종류와 형식, 시험가스 종류, 정화통 흡수제 두 가지를 쓰라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 A로 표시한 건 할로겐용 방독 마스크죠. 그 다음에 형식은 격리식 전면형이고요. 시험가스 종류는 염소가스, 정화통 흡수제는 소다라임 활성탄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 A형 할로겐용 방독 마스크 정화통이 분리돼 있으니까 격리식 전면형이고요. 시험가스 종류는 염소, 정화통 흡수제는 소다라임 활성탄, 염소다 활성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시험가스 종류, 염소가스, 정화통 흡수제, 소다 활성, 소다라임 활성탄입니다. 염소다 활성, 할로겐용 A, 격리식 전면형이에요. 할로겐용 A, 격리식 전면형, 염소다라임 활성, 염소가스, 소다라임 활성탄. 자, 방독 마스크 H로 표시된 건 뭐죠?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죠. 역시 격리식 전면형으로 보여지고요. 시험가스 종류는 암모니아용이니까 암모니아고, 정화통 흡수제는 암모니아용은 큐프라마이트죠. 큐프라마이트. 그리고 직결식 전면형일 경우 누설률 0.05% 이하, 0.05% 이하, 중농도 방독 마스크의 파과 시간은 40분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6개나 물어본 문제 역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독 마스크 문제는 각 용도별로 요 표를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유기화합물용 C, 암모니아용 H, 할로겐용은 A고, 시험가스는 유기화합물용 C는 시클디메이소,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통색은 갈색이고 정화통 흡수제로는 활성탄 쓴다. 암모니아용 H, 암모니아 가스고 정화통색 녹색, 큐프라마이트. 그리고 할로겐용 A는 염소다 활성이죠. 염소다 활성, 염소가스의 회색이고 활성탄 소다라임을 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작업자가 지하에 설치된 폐수 처리조에서 슬러지 처리 작업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영상은 대충 보시고 뭘 물어봤냐? 밀폐 공간에서 작업 중 착용해야 될 보호구 두 가지. 공허송마죠. 공허송마.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죠. 공허송마. 밀폐 공간에서는 공허송마,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것은 산소 결핍의 정의입니다. 산소 결핍이라 나오면 욕부터 나오죠. 18.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가 산소 결핍, 산소가 결핍된 상태다. 산소 결핍의 정의입니다. 산소 결핍되면 18. 욕부터 나온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 18% 미만인 상태, 이하 아니고 미만입니다. 산소 결핍의 정의. 이런 밀폐 공간에서 작업 중 착용해야 될 보호구는 공허송마,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예요. 자, 역시 밀폐 공간을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물어보는 것은 밀폐 공간에서 적정 공기 수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완벽히 암기해야 됩니다. 산소 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이에요. 모두 미만이다. 이게 뭐라고요? 적정 공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적정 공기, 산소 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이에요. 자, 역시 작업자가 지하에 설치된 폐수 처리조에서 슬러지 처리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영상. 물어보는 것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 3가지입니다. 자,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업장 내 밀폐 공간에서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어디에 이런 밀폐 공간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장 내 밀폐 공간에서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자,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가지죠. 밀폐 공간에서의 위치 파악,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교육 및 훈련이죠.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개 중에 3개 적어주면 됩니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에서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 공간 내 지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밀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이에요. 자, 역시 밀폐공간에서의 위험 요인과 관리감독자의 직무, 즉 안전조치사항 3가지씩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관련 영상은 비슷해요. 탱크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 설치된 국소 배기 장치를 실수로 발로 차버렸다. 에구 전원 공급이 차단돼서 내부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영상만 계속 보시지 마시고 문제부터 읽어야 되겠죠. 밀폐공간에서의 위험 요인,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다. 유해가스로 인해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밀폐공간에서의 위험 요인 3가지로 적어주면 되고요. 관리감독자의 직무로는 작업 장소의 공기 적절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고 측정 장비, 환기 장치, 공호성마,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되고요. 공호성마, 작업 시작 전 점검, 그리고 근로자에게 공호성마, 착용 지도 및 착용 상황 점검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안전조치사항 3가지는 작업 장소의 공기 적절 여부, 작업 시작 전 측정, 측정 장비, 환기 장치, 공호성마, 작업 시작 전 점검, 근로자에게 공호성마, 착용 지도 및 착용 상황 점검이에요. 자, 이어서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용접 작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역시 밀폐공간 문제. 문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특별교육 내용 4가지 적어라. 특별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밀폐된 장소, 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 작업에서 특별교육 내용은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개 중에 4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밀폐공간 에서의 특별교육 내용,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환적 질환으로 외울게요. 환적 질환, 환기 설비, 전격 방지, 질식 시 응급조치, 그리고 작업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환경 점검, 환적 질환, 밀폐공간에서의 특별교육 내용입니다.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되셨죠? 여러 작업자들이 지하 피트에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산소 결핍 장소, 밀폐 장소죠. 안전수칙 3가지를 써라. 자, 산소 결핍 장소니까 산소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정해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작업장의 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 또 작업장 외부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 배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폐 장소 나왔으니까 공호성마 또 나와야 되겠죠. 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 적어주면 돼요. 자, 산소 결핍 장소니까 산소 농도 측정, 관계자 앱 출입 금지, 그 다음에 감시인 배치, 그리고 공호성마, 이렇게 간단히 4개로 암기하시고 살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작업장의 관계자의 출입 금지 조치, 작업장 외부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 배치, 그리고 공호성마, 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이렇게 4가지 알아두십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부터 보면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전 계획, 성면 취급 작업전 계획 3가지 쓰라. 바로 적어주면 되죠.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마지막으로 근로자 보호 조치 꼭 들어가야 되는 것 3가지입니다. 성면 취급 작업전 계획 수립 3가지 적어라.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까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영상은 일반 작업복, 일반 장갑,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작업자들과 브레이크 패드를 제작하는 작업장 사방에 성면이 흩날리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자들이 성면을 포대해서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해서 배합기에 넣고 아래의 작업자는 철로 된 용기 주변에 바닥으로 떨어진 성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쓸어 담고 있는 게 성면인지 아닌지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에서 이미 성면을 취급하고 있다고 주어지죠. 따라서 영상보다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 자, 유사한 영상을 주고 성면 취급 작업자에 대해서 직업성 질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이유와 성면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종류 3가지를 쓰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문제에서 성면이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성면 취급 시 직업성 질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성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성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영상에서는 빗자루로 그냥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발생 직업병 종류 3가지는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 이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성면 취급 시 성면에 반복 노출될 시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폐악석입니다.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다. 자, 이번에는 납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요. 한 작업자가 잡담을 하면서 납땜 작업을 하고 있다. 버튼을 눌러서 납땜 작업 중에 연기가 자욱하게 발생하고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작업자가 납땜이 완료된 자재를 국소 배기 장치 앞쪽에 던져서 쌓아두면서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얼마 후 작업자가 의자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착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와 재발생 형태, 그리고 재발생 위험 요인을 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납땜 작업 중에 연기가 자욱한
거죠. 유독가스 발생 시 국소 배기 장치,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착용해야 될 보호구는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죠. 유해가스를 흡입하면 안 되겠고 깨끗한 공기는 들이마셔야 되니까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재해 발생 형태는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되고 접촉했다.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재해 발생 위험 요인은 국소 배기 장치를 막아서 환기가 불량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납땜 작업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국소 배기 장치가 있는데 앞쪽에 쌓아둔 장애물 때문에 국소 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착용해야 될 보호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재해 발생 형태,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 재해 발생 위험 요인 국소 배기 장치를 막아 환기 불량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